시대가 변할수록 옛것이 그리워집니다. 딱 적정 시기야. 변치 않는 것에는 그것이 가진 뚝심 또한 남다르기 때문일 테죠. 지금 하시는 게 이게 지금 팥장을 팥으로, 담으려고 네. 하고 있어요. 팥장. 팥장, 네네. 팥장이 팥 메주를 가지고 콩이랑 같이 팥장을 쓰는 거거든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네, 팥으로 메주를 씁니다. 이게 만우절에나 있는 얘기인데. 네,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요? 네. 흔히 팥으로는 메주를 쓰지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팥메주는 콩이 흉작일 때 콩메주를 대신해 주었던 일종의 대체 식품입니다. 그러면 콩부터 넣어서 절구 네, 빠는 빨 거예요? 맛이 덜하기보다는 발효가 빠른 탓에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서 대중화에 길을 걷지 못한 것이 바로 팥메주죠. 이 철구질도 참 오래간만에 보는 풍경이네요. 이걸 보는 사람도 즐겁지만 네. 옛날에는 이렇게 모두 가족들이 모여서 네. 교대로 철구질하는 거. 네. 이것도 마음을 합치는 일이니까 네. 이게 좋은 풍수예요. 올해장은 특별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같이? 그런 게 있어요. 가끔은 옛것도 돌아볼 일입니다. 옛것 가운데 느린 것으로 치부해버린 지혜도 있기 마련이고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니까요. 교과서에 나오겠는데 그렇죠. 우와, 예쁘게 됐다. 팥장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된장과는 달리 2달이면 발효가 되는 속성자입니다. 메뉴가루부터 넣어서 섞는 거예요? 매일 뒤섞어지면서 햇볕을 쪼이면 일주일 만에 발효도 가능해서 된장이 바닥났을 무렵 팥장을 담기도 했었다는데요. 소금가루. 무슨 맛일지 궁금해지네요. 매콤한 냄새가 나잖아. 고춧가루가 넣어서. 맛있는 냄새 나지요. 섞어도. 근데 이 동네는 그래도 자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애를 써요. 네. 예, 장도 담글려고 그러고 김치도 해서 들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어머니들 해드리고 뭐 이러니 얼마나 이뻐. 팥메주에 삶은 콩과 천일염 그리고 표고버섯 가루를 고루 섞어서 옛 팥장을 재현해 봅니다. 깊은 단맛이 일품이라는 팥장의 활약이 기대가 되네요. 그 옛날에는 배춧잎으로 만두피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고소해요. 옛날에 배추를 숭채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밀가루 없던 시절에 밀가루 귀했잖아요. 그래서 요 배춧잎으로 만두를 빚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춧잎으로 감싼 만두를 승채 만두라고 불렀죠. 요즘에 상추쌈 비슷하다고 할까요? 민가에서 밀가루는 엄두도 못 내던 시절.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는 만두의 다양한 변주도 여럿 있었겠죠. 시골에서 뭐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속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늘로 먹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고기를 조금씩 나눠 먹을 요량으로 만두를 빚기도 했었을 겁니다. 찹쌀떡이 만두피를 대신하기도 했죠. 배추쌈 싸기 전에 요거 한 번 더 싸서 만두를 빚으면 네, 떡 같은 느낌도 들고 만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만두하면 밀가루 반죽이라는 공식은 우리의 고정관념일지도 모르겠네요. 만두소를 찹쌀떡으로 감싼 후 다시 배춧잎으로 동여매서 정성에 정성을 더합니다.
비빔밥처럼 어우러진 맛. 그래서 묘한 매력이 있는 우리의 숭채 만두입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이맘때 즐겼던 추어탕도 준비합니다. 아, 이거 풍천강에서 갓 잡아온 물고기인데 추어탕도 끓여 먹고 만두도 빚어 먹고 그래요. 풍천강에서 진짜 싱싱하게 지금 잡아온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추어탕을 통마리로 밀가루를 묻혀서 묵직한 맛을 즐겨왔는데요. 여기에 이게 팥장입니다. 팥장을 풀어서 민물고기의 잡내를 다스리고 팥장 특유의 깊은 단맛을 더합니다. 여기에 수제비를 넣어도 좋은데 불린 만두예요. 불린 만두요? 네. 만두피를 안 만들고 그냥 밀가루에 굴려서 바로 탕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만두를 불린 만두라고 하죠. 만두피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만두를 고명으로 올려도 먹는 재미가 색다르겠네요. 아우 맛있겠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맛있게들 먹었는데 모여서. 사라져가는 옛 풍경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식구가 서로의 버팀목이요 든든한 일손이기도 했던 옛 시절이었죠. 당시에는 꿩이 요긴한 식량이기도 했습니다. 숫꿩이에요. 겨울철에는 좀 단백질 보충할 겸 이렇게 검은 고기 잡으면 만두 속에 많이 넣어서 먹고 했어요. 네. 이렇게 가슴살하고 다리살만 먹고요. 나머지는 육수를 내서 먹었어요. 고기 꿩이나 토끼를 잡는 날에는 그날이 잔칫날이기도 했다지요. 먹을거리에 수고로움을 덜어내느라 요즘에는 냉동만두 일색이지만 편리만 쫓느라 놓치는 것이 없는지 가끔은 돌아볼 일입니다. 실력이 대단해. 한국된 이런 실력이. 옛날엔 모이는 식구들 다 모여서 만두 빚고 고수도 붙이고 만두를 예쁘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데 나는 예쁘게 못 빚어.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정겹습니다. 잘하네요. 사람 사는 재미의 맛도 솔솔 피어날 것 같네요. 맛있겠다. 냄새도 좋고. 메밀가루로 만두피를 빚어서 투박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꿩만두국입니다. 대구예요, 대구살. 어만두 만들어 먹으려고요. 어만두는 그 물고기, 뭐 민어나 대구살이나 뭐 이런 흰살 생선으로 이렇게 다져서 이제 싸가지고 만들어 먹는 만두예요. 귀한 음식이에요. 네. 만두소를 이렇게 전분에다가 한번 불려요. 왜냐하면 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에 붙어야 되니까. 어만두는 조선시대 궁중식 가운데 하나로 반가에서는 어른의 생신상에 올렸던 음식인데요. 생선 살로 만두를 빚는다니 색다른 시도가 우리 밥상의 저력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설 상차림이 정성스럽습니다. 네, 이 땅의 자연과 시간을 오롯이 품은 귀한 밥상이네요. 이 어릴 적에는 이제 이 떡 한 그릇이나 이 만두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 그릇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요즘에는 세배도 온라인으로 하고 얼굴 마주하기 힘든 엇박자 설날이 됐지만 마음까지 그러할까요? 늘 일가 친척이 그립답니다. 이제 만두를 빚으면서 이제 새해 복을 만드는 거죠, 복. 가족들 모두 올해는 건강했으면 좋고 건강을 또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명절에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만둣국 한 그릇 먹고 싶어요. 오늘 만둣국이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요즘 드셔보세요. 가족의 건강과 화합을 소망하던 밥상. 그 밥상에 빠지지 않던 것이 만두이기도 했지요. 사실 만두는 세계인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해서 각각의 역사를 일궈왔으니 그 기원이 어디라 딱히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밀가루에서 배추와 생선, 살까지 다양한 변주로 따지면은 우리의 만두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내일의 만두도 기대가 됩니다.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나 새로운 기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만두 속에다가 복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쌓는다는 어떤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겠죠. 네, 만두는 이제 저희 고향 강원도에서는 큰 손님들이 오거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또 명절 때 이제 세배 오는 분들을 접대를 했던 이제 그런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딸 낳아봐. 그렇지. 그런 설정 있었어. 예, 옛날에. 만두도 이쁘게 빚으면 이쁜 형님 딸 지금 딸 낳으면 딸 나갔어? 없나? 송편방에서 이렇게 끄트리를 모으면은 사람 배꼽까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배꼽 만두가 우리나라 이제 전통 만두고요. 요 끼따랗게 이제 줄무늬가 가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야끼 만두라는 거고. 동그래서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많이 가는 거는 포자 만두라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말한 제가공명이 머리도자를 써서 만들었다는 만두고. 겉먹자는 이제 송편이라는 말이 있고요. 속먹자는 만두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복을 빌어서 정성스럽게 속이 꽉꽉 찬 그 내 마음을 담아서 맛있게 빚으면 최고의 만두 맛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래기 만두는 저 강원도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 아버님 때부터도 사실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예요. 특별하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그래서 뭐 먹다가 남은 뭐 이런 뭐 무라든지 시래기라든지 나물류를 다져서 만두를 거의 빚어서 1년이면은 뭐 한 7개월 정도는 만두를 거의 먹었다고 보시면 되죠. 제가 또 이렇게 좋은 만두를 빚어서
건강에 복도 빌고 행운도 빌었을 때 진짜 그런 꿈이 서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두를 항상 빚죠. 북한강 물길 따라 봄마중 가는 길. 경춘선 열차가 지나는 경기도 가평에 왔습니다. 젊은 날 불꽃 같던 제 마음을 가만가만 도닥여준 곳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매년 이렇게 이쪽 저쪽 둘러보게 돼요. 이 새순들 꽃봉오리들이 잘 돋아나고 있나 궁금해서요. 이렇게 얼렁 누워서 저 파란 하늘을 보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가 느껴져요. 언제였을까요? 잔디밭에 누워 하늘만 봐도 세상이 다 내 것 같던 그 시절. 전 여전히 이 긴 인생의 봄날을 걷는 중입니다. 강에 얼음이 살얼음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겨울이 가기 싫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로부터 가평은 아름다울 가에 고울평을 써서 아름다운 고울로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는 아름다운 고울, 너른 땅 위에 펼쳐진 이 가평의 봄이 얼만큼 왔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전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인 가평. 아침이 유난히 청명합니다. 이 강원도랑 가까워서 그런가요? 이 오래된 막국수 집들이 많네요. 오래된 집 그리고 국수. 제가 참 좋아하는 조합이죠. 마침 반가운 물건들도 많습니다. 잊고 지낸 동창을 만난 것 같네요. 그래서 선뜻 문부터 열어보고 싶은 식당. 주방에서. 이건 화목난로 아닌가요? 어째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난로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음 멀리 오셨네. 역시 이 가평에 잣이 유명하니까 잣이 이렇게 있네요. 이 막국수에도 이게 들어가요? 만둣국에 들어가고요. 만둣국. 잣만둣국. 네. 잣으로 소를 하나 보죠? 네. 이거 드셔보세요. 되게 고소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잣값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저도 입이 심심할 때 조금씩 먹는데 잣값이 비싸서 그런지 마누라가 책상에다 안 올려놓더라고요. 네. 생으로도 먹기 귀한 잣을 가평에선 만두에 넣어 먹나 봅니다. 근데 이 화목난로가 이 좀 특이하게 생긴. 네. 이거 껍데기. 네네. 껍데기예요 이게. 이거 연료로. 네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넣으시는구나. 네, 여기다 이렇게. 네. 지천이 잣나무인 동네라 잣껍데기로 난방도 한답니다. 이런 기발한 생각은 누가 한 걸까요? 이게요, 우리 신랑이 만든 거예요. 이걸요? 네. 제가
제트로 해서 이제 제트. 야, 그 재치가 있으시네. 이런 이제 또 고구마 드실 수 있게. 겨울 간식. 좀 특이한 생각을 잘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시게 됐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거를 제가 언니 있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있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럼 언니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처제 하다가 이제 부인이 됐습니다. 형부하고. 근데 언니가 야, 너 좋아하는 거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뭐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죠. 방심하면 오는 게 사랑이라더니 남편은 졸업반 소녀의 마음을 낚아챈 선수였답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돌아가시는 아버님한테. 내 배우작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늘 돌아가셔라 해갖고 이제 가시는 길에 끝 마지막 말로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아버님한테. 그래서 20살 때 2월 달에 졸업하고 5월 5일 날 어린이날 어른 됐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었을까요? 20살 밥도 못하던 어린 신부는 꼼짝없이 식당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말에 깜빡 속은 바로 그날부터였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하는데 저보고 카운터만 보래요. 카운터만. 근데 카운터만 보게 한다 해놓고 응? 카운터는 안 보고 으이 사기꾼. 누가 알았을까요? 마을 일은 죄다 내 몫이요 하는 게 내 남편일 줄을요. 청년회장, 마을 이장, 가평군 배드민턴 연합회장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평군 외식업 지부장 했었고요. 그리고 청평면 주민자치위원장 했었고요. 지금 청평고등학교 골프동호회 회장이고요. 골프도 그렇게 잘 치는 것도 아닌데 왜 옆에서 막 회장을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쓴 감투만 6개. 잔만두도 가평군 요식업 지부장 시절 만든 거랍니다. 만두를 빚다가도 뭐 좀 부르면은 나가야지 뭐 어떻게 찾으면은. 그리고 나갔죠. 맡은 일이 있으니까 또 해야죠. 이건 이거대로 해야 되고 또 동네 일은 동네 일대로 봐야 되고 만두는 지가 알아서. 그래도 영 양심이 없진 않네요. 외부인 호출이 없을 때면 주방에 꼭 붙어 일한다는 남편. 아내를 위해 거금의 만두 기계도 샀다는데요. 이게 또 효자 노릇을 한답니다. 이거 사주려면 맨날 어깨 아프다, 손 아프다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엄청 아팠어요. 병원에 갈 정도로. 근데 지금은 안 아프고 재밌어. 티격태격해도 이 정도면 결혼도 만두도 제법 성공작이죠. 금방 뚝딱 만들어 오셨네. 네. 아이고. 동치미. 막국수와 잔만두. 어느 것 하나 속빈데 없이 알차 보입니다. 자식 그냥 통째로 넣으셨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두소를 채우고 국수를 뽑으며 부부는 얼마나 다투고 또 화해했을까 하고요. 그 시간이 모여 부부의 오늘이 찾아왔을 겁니다. 말로 다 안 해도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의 호흡 말입니다. 고생시킨 거. 고생시킨 게 제일 미안하고 그거고 뭐
다른 거는 항상 좋아요, 옆에 있어서. 항상 마음속으로 이제 잘해주려고 생각도 있고 또 가끔 가다 표현도 해요. 진짜 사랑한다고. 불타는 사랑보다 진하다는 뭉근한 사랑이 바로 이런 건가 싶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포천시. 도심 속 공원에는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저도 잠시 여유를 느껴봤습니다. 야, 도심 속에 이렇게 한적한 공원이 있네요. 가족들하고 나들이 오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원 근처에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구나. 손만두, 칼국수, 만두전골, 호박만두. 야, 신기하네. 처음 보는 생소한 메뉴에 이끌려 궁금증을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가게를 가득 메운 손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애호박 만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지금 애호박이 제철이다 보니까 아주 담백하고 깔끔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좋습니다, 아주. 그 여름철에 네. 수분이 막 필요하잖아요. 네. 저거 먹으면 수분이 보충이 돼갖고 상당히 괜찮아요. 야, 수분이 많이 보충되셨는지 막 땀을 흘리시네요. 네네, 지금. 어젯밤에 흘린 저기 술 먹는 진액 나오는 아이고. 한번도 먹어갖고 수분이 철철철철 나온다. 촉촉해지네. 땀 많이 나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맛일지 더욱더 궁금해졌는데요. 먼저 손맛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백국씨 팬인데. 아, 진짜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너무 닮으신 것 같은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자매요. 7남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언니, 오빠, 그다음에 저. 아, 셋째시고? 네. 몇째세요? 넷째. 아, 딸로는 넷째. 셋째. 네. 현영이.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야, 덩치가 엄청 좋으신데? 그럼 어떤 분이 엄마예요? 저희 어머니. 아, 어머니시고 아들이시고. 닮으셨네. 그러면 각자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서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서빙 담당하시고. 우리 언니. 저는 이제 주방에서 다 제가 맡고 있어요, 주방을. 아, 주방 담당이시고. 네. 동생분은요? 저는 만두도 빚고 서빙도 하고 식재료도 구입해오고. 와, 많이 하시네요. 네. 또 한 분이 계셔요. 또 계세요? 자꾸 한 분씩 추가되시는데. 누구세요? 친정엄마. 친정어머니? 네. 친정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기.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어머니시구나. 친정 어머니. 엄마,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 엄마, 백봉기 씨야. 참 이뻐.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잘 모르셔서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예, 우리 엄마 93시거든요. 올해가. 엄마 이름 뭐야? 이름 응. 신튼. 김신자 통자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들리고 그러셔가지고서는 우리가 불통씨라고 그래요. 아, 그럼 어머니께서 이렇게 피를 만드시고 네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제가 속을 만든 거를 넣어가지고 만두를 빚어서 이제 가서 끓여요. 한번 맛보실래요? 아, 그럼요. 빨리 먹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해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소금에 절여 물기를 짠 애호박에 부추, 고춧가루, 깨, 그리고 직접 짠 고소한 들기름을 듬뿍 넣어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그리고 쫄깃한 만두피에 푸짐하게 소를 채워 넣은 뒤 손맛을 살려 예쁘게 빚어주는데요. 고기는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완성된 만두는 사골 육수에 칼국수 면과 함께 풍덩 넣어 팔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항아리 그릇에 옮겨 담은 후 부추, 지단 등 고명을 얹어 마무리하면 25년 전통이 담긴 호박 만두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예쁘게 담아내시네요. 호박만두 칼국수 나왔습니다. 드디어 맛을 볼 시간입니다. 호박 만두 칼국수. 만두가 위에 보이는데 그 안에 칼국수 면이 보이네요. 또 반찬으로는 오이김치랑 배추김치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이 9,000원입니다. 9,000원. 1인분에 9,000원. 호박만두.
진짜 기대되네요. 딱 만두를 딱 터뜨리자마자 호박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야, 안에 육즙도 많고, 야, 호박이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추도 보이고요, 매운 양념도 살짝 보이네요. 호박이 이렇게 아, 가득 이래서 살짝 들어가는구나. 매콤한 맛이 나는구나. 근데 면이 기계면이 아니네, 손칼국수네. 면도 되게 찰지고 쫀득쫀득합니다. 직접 담근 김치는 물론 국물 맛도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우. 야, 이래서 해장이 잘 된다고 그러시는구나, 사람들이. 보기 씨, 네. 입에 맞아요? 야, 이게 만두랑 김치 그리고 면이랑 육수 네 박자가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공짜자. 야, 정말 네 박자가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만두는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만들어요? 저희 한 1,000개 정도? 손으로 직접이요? 네. 아까 보셨잖아. 저희 친정엄마가 밀어주시고 제가 싸고. 그거 봤는데 1,000개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제 오픈 시간이 11시 반이긴 한데 아침 일찍부터 한 6시간 정도. 아이고야. 6시간? 처음에 이 가게는 호박만두는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이제 IMF도 있었고 제가 이래봬도 건축 설계 쪽으로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다른 일을 솜씨가 좋아서 우리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엄마랑 언니랑 저랑 셋이서 같이 하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호박만두 덕분이었습니다. 언니! 네! 1번 테이블에 호박만두국 2개인데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넉넉하게고요. 많이 넣어드릴게요. 호흡이 척척 맞는 자매는 함께한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아주 돈독했는데요. 2년 전부터는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아들이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프랜차이즈점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엄마랑 이모도 많이 가게를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또 이 가게가 25년이라는 그 역사를 간직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려받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가업을 2년 전부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게를 찾는 손님 중에는 유독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토박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포천이나 양주, 동두천 이런 데서 뭐 흔하게 여름에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니까요. 애호박은 물론이고 각종 시설 채소, 엽채류가 많이 나오는 고장이라 뭐 싱싱한 식재료가 많으니까요. 뭐 만두 잡채도 굉장히 맛있죠. 그렇다면 그 맛의 비결은 뭘까요? 사장님을 따라 근처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우리 호박밭이에요, 병기 씨. 우리 밭이요? 네, 15년 전부터 직접 애호박을 재배해 더 신선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박을 딸 때는 이 꼭지 부분에서 한 10cm 정도 해야지 호박이 신선해요. 아, 그래요? 오래 가고. 저도 애호박 수확을 도왔습니다. 끝에서 10cm면은 이 정도. 이렇게. 근데 농사 지으시랴, 장사하시랴, 뭐 바쁘시지 않으세요, 너무? 바빠도 바쁜 대로 하는데 우리 남편이 도와주고 있잖아. 아, 남편분이 또 도와주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 농사 지으시려면 힘드시겠네요. 예, 힘들죠. 조금 더 괜찮은 재료로 해서 주고 또 우리도 직접 농사지으면 또 원가도 싸고. 남편분이 저를 불러서 제철 맞은 애호박의 싱싱함을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그 아주 이 안에 열어보면은 아주 물이 쭉 나올 정도로 이렇게 벌써 열자마자 이렇게 물이 막 나온 매치가 있죠. 진액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상품이에요. 이게 시장에서 사다 쓰면 며칠 묵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싱싱한 애호박을 재료로 넣을 수가 없겠지. 첫 번째 맛의 비결은 직접 재배한 신선한 재료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을 짜는데 참깨와 들깨를 함께 넣더라고요. 섞어서. 들기름에 참깨를 넣어야지만 더 맛도 고소하고 보관도 더 오래 가요.
사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앗간에 들러 만두에 들어갈 들기름을 짠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고소한 기름의 향기가 느껴졌는데요. 보기 씨 이거 맞죠? 한번 볼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준비를 했죠. 갓 짜낸 들기름의 맛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 고소! 야, 이 갓 나온 기름이니까 일단은 굉장히 따뜻하고요. 엄청 고소해요. 근데 느끼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농사진 거를 직접 짜서 손님들한테 이게 대접하는 거죠. 늘 정성으로 재료를 준비하는 게 또 다른 비결이었습니다. 애호박 만두는 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즐겨 만들어주던 추억의 음식이라는데요. 옛날에 따님들한테 만두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주 많이 해놨어, 많이 끓여줬어. 많이 해주셨어요? 네, 우리 엄마가요, 18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배운 솜씨예요. 그때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8살에 왔나요? 아우, 18에 시집 오셨으니까 75년. 70년 넘게 만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따님들이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으셨네요. 네. 75년째 한결같은 손맛으로 만두를 만드시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딸들이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 만두를 만듭니다. 세 모녀가 매일 아침 직접 빚는 만두. 그 정성이 참 대단했는데요. 이 가게는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자매가 희로애락을 함께한 공간이랍니다. 99년도에 이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애를 잃어버렸어요. 사고로다가. 몇 년 전에 또 남편까지 또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제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언니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우애가 깊은 칠남매는 셋째를 위해 똘똘 뭉쳤고 함께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데요. 앞으로도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늘 그렇듯 가족은 변함없이 함께 하루를 맞이합니다. 가족의 힘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버티며 손맛을 이어온 가게. 오늘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열정이 넘치는 홍대거리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한골들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식당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엄청 자주 오죠. 저번 주에도 왔어요. 인생 식당 초단골이에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맛있는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맛있는 것만 모아서 더 맛있게 만들었으니 한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오늘의 음식.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왜 이제야 만났을까요? 만두, 순대, 곱창의 만남, 만순곱, 얼큰 전골. 짜라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죠. 처음 보는 그 맛이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지친 나에게 선물 같은 맛. 지금 제가 위로받고 있습니다. 얼큰하고 뜨끈한 그 맛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려. 순대와 만두와 곱창이라는 개성 강한 재료들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는 손님들.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거라 좀 낯설었는데 막상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해냈는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단골들의 칭찬이 자자한 만순곱 얼큰 전골. 여기에는 젊은 나이에 안 해본 식당이 없다는 주인장의 열정이 녹아있다는데요. 제 인생
뭐 이렇게 반환점이죠. 기초를 다져야 하기 때문에 태국식도 해봤고 고깃집도 해봤고 일반 술집도 일해봤고 일본식 뭐 화로구이도 일해봤고 부산 살 때 순대 전골에 이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평소에 없는 메뉴 그거를 좀 이렇게 조합해보다 보니까 지금의 메뉴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들을 그냥 모아만 놨다고 저절로 맛있어지지는 않는 법. 분명 주인장만의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비법이 있을지 조리 과정을 살펴봤더니 하얀 뭔가를 먼저 녹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파와 배추를 넣어 볶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라드유라고 돼지 기름이라고 합니다. 바로 돼지 기름. 이게 음식 맛의 깊이를 더해준다는데요. 먼저 돼지 지방을 끓이고 이걸 면 보자기에 걸러 정제하는데요. 이렇게 남은 맑은 기름만 굳힌 것이 라드라고 불리는 정제 돼지 기름. 고소한 맛을 내는 돼지 기름에 배추와 파를 볶아 단맛과 향을 더하고 여기에 매콤한 양념장을 넣고 볶다가 사골 육수를 넣고 끓이면 국물이 준비되는데요.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재료 손질을 시작하는 주인장. 이건 돼지고창이고요. 냄새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곱창 냄새를 잡아준다는 뭔가를 가져왔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쌀을 씻고 받은 쌀뜨물. 여기에 소주까지 넣는데요. 끓였을 때 아예 손님들은 이제 잡내를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끓여 놓는 겁니다. 쌀뜨물의 전분 성분과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잡냄새를 흡착해 잡아준다는 건데요. 여기에 당면 순대가 아닌 피 순대를 넣어 감칠맛을 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쌀뜨물과 소주 비법으로 잡냄새를 잡았다는 주인장표 만순곱 얼큰 전골. 익숙한 듯 새로운 이 맛의 조합에 손님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곱창이 아주 고소하네. 짱이다. 냄새 같은 건 하나도 안 나고요. 씹는 좋습니다. 쫄깃쫄깃해요. 깻잎의 향과 곱창의 고소함이 섞여서 기름지면서 매운 느낌? 새로운 맛과 푸짐한 양의 한골이 되고 만다는 손님들. 아니 뭐 여기서는 살찌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왜요? 맛있는 거 먹으면은 0칼로리니까 괜찮아요. 건강식이잖아요. 배추, 야채고, 단백질. 최고의 식단입니다. 맛있는 거 살이 안 찝니다. 그런데 여기 매콤한 전골과 한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또 다른 메뉴가 있었으니 향긋한 파전과 깻잎과 고기를 푸짐하게 넣어 붙인 육즙 폭발 고기전.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진한 단맛이 매력이라는 배추전까지. 전골에 어울리는 전들을 붙이니 배추전, 고기전, 파전. 그 이름하여 배고파전 삼총사. 분명 배불렀는데 보면 다시 배고파진다는 배고파전. 너무 고소해. 한국을 가면 이런 맛이지 않을까요? 배추의 단맛이랑 밀가루의 짠맛이 섞여서 약간 단짠단짠? 매력 있는 맛이에요. 그렇게 배고파 전까지 먹고 나야 행복한 한 끼 식사가 마무리된다는 단골들. 더 맛있는 음식을 향한 주인장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한골들은 저한테 계속 성장하는 원동력인 거거든요.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다음 시간에도 힘차게 달려갑니다.